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저녁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다들 눈 피해 없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 저녁 7시쯤 이제 배달 알바를 하려고 잠깐 집을 나섰는데 그때까지 이제 눈이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밖을 나가서 보니까 막 눈이 좀 쌓여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튼 막 눈이 많이 내리긴 했어도 이제 뭐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배달을 하나 코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배달한 집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의 무슨 그 옛날에 그 박대기 기자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처럼 이제 완전 몸에 눈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집으로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천천히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인의 이제 집 앞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염화칼슘을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쌓인 눈으로 이렇게 차 위에 쌓인 눈 뭉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눈싸움 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니까 그 눈을 배경 삼아서 이제 아이를 찍고 있는 아빠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밟고 나는 그 뽀드득 소리가 귓속에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쌓인 눈을 털어내고 온몸을 녹이는데 이 창밖에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눈발들이 이제 노란색 가로등에 비쳐서 참 이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눈이라는 게 오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차도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미끄러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녹고 나면 지저분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눈이라는 게 안 오면은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이 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억도 남겨주고 하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눈이 오는 게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좀 이번 눈으로 이쁜 또 추억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래도 눈이 와서 이제 눈을 맞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몸이 얼게 되는데, 그런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노인과 바다 7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날이 밝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조각배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에 첫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햇살이 비쳤다. 놈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조류 때문에 우리는 멀리 동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고기놈이 조류를 타고 방향을 바꿔주면 좋으련만. 그건 놈이 지쳤다는 증거인데 말이야.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랐지만 노인은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징조가 보였다. 낚싯줄이 기운 각도로 보아 고기가 아까보다 위쪽으로 떠올라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고기놈이 뛰어오르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지만 말이다. 하느님, 제발 저놈이 뛰어오르게 해주세요. 저놈을 다룰 낚싯줄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조금만 더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면 어쩌면 저놈은 아파서 뛰어오를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날도 밝았으니 저 녀석을 뛰어오르게 해야겠는걸. 그래서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불에 공기가 가득 차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노인은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겨보려고 했지만 고기가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 몸을 뒤로 젖히고 줄을 당기자 저항이 느껴져 이제 더 세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대로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세게 잡아당길 때마다 낚시가 걸린 상처가 넓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기가 뛰어오를 때 낚시가 벗겨져 버릴지도 몰라. 어쨌든 해가 떠오르니 한결 기분이 좋구나. 이번만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낚싯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려 있었지만 노인은 해초의 무게가 오히려 고기에게는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흐뭇했다. 밤이 되면 그렇게도 인광을 번쩍이는 누런 모자번 속에 해조였다. 고기야, 나는 너를 끔찍이도 좋아하고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난 너를 죽이고 말 테야. 노인이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빌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 조그만한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 새는 수면 가까이 아주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가서 지친 날개를 쥐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낚싯줄 위에 가서 앉았다. 너 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였다.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고 있는 동안 아래 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새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새들을 노리고 바다까지 날아오는 매들이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 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머지않아 매들에 대해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러곤 무수로 날아가 인간이나 다른 새나 고기처럼 네 행운을 잡으려무나.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뻣뻣하고 지금은 심한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새야, 네가 좋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지금 미풍이 불고 있는데 돛을 올리고 너를 뭇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있단다.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다. 몸을 버티면서 줄을 조금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만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만져보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아챘다. 뭔가가 저놈의 고기를 아프게 했던 모양이로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고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낚싯줄을 당겼다. 그러나 줄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는 그대로 줄을 꽉 걸머쥔 채 뒤로 버텼다. 고기야, 너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 정말이지 나 역시 그렇단다. 그가 말했다. 새와 벗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은 그제야 사방을 둘러보면서 새를 찾았다. 그러나 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그만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안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더욱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될 게야. 고기가 한 차례 획 잡아당긴다고 손에 상처가 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 내가 아주 멍청해진 게 틀림없어. 아니면 작은 새 한 마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건지도 몰라. 이제는 내 일에만 집중해야겠군. 기운을 잃지 않도록 다랑어도 먹어둬야지. 지금 그 애가 내 곁에 있고 또 소금이 조금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한 손을 씻었다. 1분 넘게 바닷물에 손을 담근 채 피가 실처럼 꼬리를 남기며 흘러가는 모습을 배가 움직이는 동안 손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물살을 지켜보았다. 저놈도 이젠 속도를 꽤 늦췄군. 그가 말했다. 노인은 좀 더
오랫동안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언제 또 고기가 날뛸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 발로 버티고는 해를 향해 손을 들어 보았다. 낚싯줄이 갑자기 풀려나갈 때 껍질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손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미쳐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자, 그럼 저 다랑어 새끼를 먹어야겠군.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어야지. 손이 마르자 그가 말했다. 노예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쪽에서 다랑어를 찾아 사려 놓은 낚싯줄을 피해가며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줄을 다시 왼쪽 어깨에 고쳐매고 왼쪽 팔과 손으로 버티면서 고리에서 다랑어를 빼낸 뒤 갈고리대를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는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르고 검붉은 살을 대가리 뒤쪽에서 꼬리까지 길게 잘라냈다. 그러자 쇠기 모양으로 토막이 몇 개 났다. 노인은 그 토막을 등뼈에서 배때기 가장자리까지 쭉 잘라냈다. 6조각으로 자른 뒤 이물 쪽 판자 위에 펼쳐놓고 칼에 묻은 피를 바지에 닦고 나서 뼈만 남은 다랑어 시체를 꽁지를 집어 배전 너머로 내던져 버렸다. 하나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군. 그가 이렇게 말하고 토막낸 고기 하나를 칼로 잘랐다. 바로 그때 낚싯줄이 세차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고 왼손에 쥐가 났다. 무거운 줄을 꽉 쥐고 있는 손이 뻣뻣하게 오그라들자 그는 혐오스러운 듯 그 손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람? 쥐가 날 테면 날아지. 매 발톱처럼 어디 오그라들어봐.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테니까. 그가 말했다. 어디 자 하고 생각하면서 노인은 어두운 물속으로 비스듬하게 드리워져 있는 낚싯줄을 내려다보았다. 자, 다랑어를 먹어야 손에 힘이 날 거야. 하지만 그건 손의 잘못이 아니잖아. 넌 벌써 여러 시간 동안 고기놈과 싸워왔으니 말이야. 하지만 넌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저놈과 싸울 수가 있어. 자, 지금 다랑어를 먹어두자. 노인은 살 조각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맛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꼭꼭 잘 씹어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영양분을 모조리 섭취해야지. 라임이나 레몬 아니면 소금과 함께 먹으면 먹을만 할 텐데. 이 손 친구야, 이제 좀 어떠냐? 경련이 나서 시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손에게 그가 물었다. 너를 위해 조금 더 먹어야겠구나. 그는 나머지 조각을 먹었다. 그리고 천천히 씹고 난 뒤 껍질을 뱉어냈다. 어디 좀 효험이 있는 것 같으니? 손 친구야? 아니면 아직은 너무 일러서 잘 모르겠니? 노인은 다른 토막 하나를 통째로 집어서 씹어 먹었다. 다랑어란
힘이 세고 정열적인 고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대신에 이 고기가 걸린 게 다행이었어. 만세기는 맛이 너무 달거든. 이놈은 전혀 달다고 할 수 없는 데다 팔팔한 기운이 아직도 넘친단 말이야.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으련만. 햇볕 때문에 남아있는 생선이 상하거나 말라버릴지도 모르겠군. 그러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모조리 먹어두는 게 좋겠어. 물속의 고기놈은 얌전하고 침착하게 버티고 있군. 나도 마저 먹어치우고 준비를 갖춰야지. 조금만 참아 이 손친구야. 너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가 말했다. 물속의 고기놈한테도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놈하고 난 형제 사이니까. 하지만 나는 저놈을 꼭 죽여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선 안 돼.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그는 쐐기 모양의 생선 조각을 모두 먹어치웠다. 다 먹고 나서 노예는 허리를 쭉 펴고 바지에 손을 문질러 닦았다. 자, 이 손친구야. 자넨 이제 줄을 놔도 되겠어. 그가 말했다. 자네가 그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둘 때까지 난 오른손만으로도 저놈의 고기와 싸울 수 있으니까. 노인은 왼손으로 잡고 있던 무거운 낚싯줄을 왼쪽 발로 밟고는 등으로 죄어오는 압력을 몸을 뒤로 젖혀 버텼다. 하느님, 제발 쥐가 풀리도록 해주세요. 저 고기놈이 무슨 짓을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고기놈은 얌전하게 제 계획에 따라 착착 움직이는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저놈의 계획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나? 엄청나게 큰 놈이니까 저놈 계획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밖에. 만약 저놈이 물 위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놈은 언제까지나 계속 물속에서 버텨대고 있군. 그렇다면 나도 이대로 언제까지나 저놈과 함께 버틸 수밖에 없지.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대고 문지르면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손은 도무지 펴지지가 않았다. 해가 떠오르면 펴지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까 날로 먹은 싱싱한 다랑어가 뱃속에서 소화되면 아마 퍼질 거야. 만약 이 손을 꼭 써야 할 때가 온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야지. 하지만 지금 억지로 펼 생각은 없어. 저절로 펴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야지. 따지고 보면 간밤에 얽힌 밧줄을 메고 풀고 하면서 이 손을 너무 부려먹었어.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홀로 고독하게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러나 깊고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프리즘이 보였고 앞쪽으로 곧바로 뻗어나간 낚싯줄이며 잔잔한 바다에 이상 야릇한 파동이 보였다. 이제
무역풍이 불어오려는 듯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문득 앞쪽을 바라보니 물오리떼가 바다 위 하늘에 새겨놓은 듯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흩어지고 다시 나타나면서 바다 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오늘은 이런 말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이제 밥이 보약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밥을 잘 먹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기는 해요. 몸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자기 몸의 신체 부위를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 저는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게 좀 생각나는 오늘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여유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펴질 때까지 좀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도 자신을 믿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밤 쉼표 하나의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